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안나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밀암 치료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암과 면역계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CTC와 마크로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험적으로 모델링하고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템셀에 대한 소개부터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스템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면,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회사로 30년 전 혈액병리의사였던 닥터 엘렌 이브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명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이 여러분들의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 판매하는 이뮤놀로지 제품은 셀 컬처 미디어에서부터 셀 세퍼레이션 키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셀 스탑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토메이티드 셀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인 로보셉 또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서 오늘의 아젠다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CTC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임상학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드리고, CTC 아이솔레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체 생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보인 엑소좀과 관련해서 캔서 바이올로지와 연관성, 그리고 엑소좀 아이솔레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토픽을 바꿔서 면역세포인 TAM, Tumor Associated Macrophage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실험 기법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제 더글라스와 로버트가 암이 가지는 특성 6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프로리퍼레이션 시그널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그로스 팩터들이 그로스 서퍼레이션, 그리고 이베이딩 전이가 되는 것, 그리고 이모탈라이제이션, 그리고 안지오제네시스 관련해서 혈액 생성, 그리고 셀데스가 막히는 그런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 6가지 특성은 주로 캔서 내부적인 시그널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동안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게, 이런 내부 시그널링 뿐만 아니라 그 외부로 리크루트먼트 되는 면역세포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논문을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특성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뮨 디스트럭션, 그리고 프로모팅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그 2가지 특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암세포는 단순히 세포 내부의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고,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그런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리크루트먼트까지 고려해야 우리가 종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 종양 미세 환경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종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주변 조직으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리크루팅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비자기로 인지를 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안티튜머 이뮨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이제 NK셀, 그리고 마크로페이지, 특히 M1 타입의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의 활성을 유도하는 B셀, 덴드리틱 셀이 이러한 안티 마이크로 이뮨 인바이러먼트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양은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거나 회피하면서 면역 억제 환경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뮨 서프레시브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면역 세포들이 M2 타입의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아까 안티튜머에 관여했던 덴드리틱 셀이나 CD8 포지티브 T셀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B셀과 Treg 셀을 통해서 이뮨 서프레시브한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캔서 트리트먼트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이뮤노테라피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서저리, 케모테라피, 라디에이션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종양 미세 환경까지 고려한 이뮤노테라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뮤노세라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높이고 그리고 이뮨 서프레시브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낮추는 형태의 로직의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튜머 이뮤노테라피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타겟티드 안티바디, 사이토카인 테라피, 온콜리틱 바이러스, 캔서 백신, 그리고 어댑티브 셀 테라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겟티드 안티바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티드 안티바디 폼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캔서 이뮤노세라피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일 텐데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이해를 하려면 T셀 액티베이션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다이나믹스 그래프를 보시면 T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익스펜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모든 디퍼런시에이션, 프로리퍼레이션 과정이 끝나고 클리어런스가 끝나게 되면 T셀은 컨트랙션 과정을 거치면서 다운 레귤레이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여하는 모레큘이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PD1 그리고 CTLA4, 레그3와 같은 모레큘이 포함이 되는데요. 암세포는 이들의 모레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PDL1과 같은 라이간드를 발현함으로써 이러한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타스코 혼조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을 해서 캔서를 치료할 수 있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이용을 해서 캔서의 회피 전략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암 치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과 관련된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이는 한 논문에서는 암과 관련된 실제로 암으로 인한 사망의 90%가 전이와 관련된 합병증이다라고 한 논문에서는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전이는 질병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로부터 로컬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한 종양 세포는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익스트라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혈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새로운 티슈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튜머 종양을 다시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러한 전이는 단순한 세포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 시스테믹하게 그리고 바이올로직하게 조절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브레스트 캔서 모델을 대상으로 조사를 트랜스코믹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봤을 때 이러한 브레스트 캔서 셀이 랜덤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인이나 렁 특이적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트라베이션, 익스트라베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에피셀리얼 메센키말 트랜지션 시그널링이 이제 시간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튜머가 이미 전이되기 이전부터 사이토카인이나 엑소좀과 같은 프라이밍 물질을 전달함으로써 전이가 될 티슈에 이미 시그널링을 보내놓는다라는 다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포의 이동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조절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체 생검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액체 생검은 혈액이나 체액을 이용해 종양 정보를 얻는 비침습적 진단 방법입니다. 이 액체 생검에는
튜머셀과 같은 CTC를 포함해서 ctDNA 그리고 extracellular vesicle protein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암의 유전자 변이, 전이 여부 그리고 치료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생검보다 덜 고통스럽고 반복 측정이 가능해 정밀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 CTC가 무엇인가 라고 그림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CTC는 Circulating Tumor Cell의 약자로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 조직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셀들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단일 세포로 이동할 때도 있고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동을 할 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TC 분석이 캔서 테라피에서 어떤 임상학적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CTC를 얻어서 CTC에 있는 바이오마커, PD-1 라이간드, PD-L1 같은 그 바이오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치료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튜머의 헤테로지너티를 분석을 가능한데요. 조직 생검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사이트에서만 그 샘플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헤테로지너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CTC에서는 이러한 튜머의 헤테로지너시를 분석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CTC의 넘버나 마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그 치료제의 효능 또는 치료제의 효능이나 내성 발성 등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퍼스널라이즈드 된 개별적인 이뮤노테라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캔서 타입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런 캔서, 게스트릭 캔서, 브레스트 캔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CTC를 콜렉트하고 CTC에 있는 PD-L1의 익스프레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치료제가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같은 치료제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페이션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서 이제 좀 더 퍼스널라이즈드 된 이뮤노테라피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CTC들이 어떤 모레큘러 마커를 발현하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CTC는 사실 헤테로지너스한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마커들을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마커로 사용되는 것이 에피셀리얼 마커라고 해서 앱캠 마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대표적으로 브레스트 캔서, 프로스테트 캔서, 콜로렉탈 캔서 등에서 CTC를 캡처하는데 이 앱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C 아이솔레이션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CTC 엔리치먼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앱캠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아이솔레이션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단은 현재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특히 FDA 승인을 받은 셀 리서치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앱캠 익스프레션을 베이스로 한 CTC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은 특히 EMT, 에피텔리얼 메센키멀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CTC의 경우 또는 캔서 스템셀의 경우에는 이러한 앱캠의 익스프레션이 낮거나 거의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앱캠을 베이스로 한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들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고 하위 집단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앱캠 포지티브 세포만을 타겟팅하는 방식보다는 원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는 네거티브 셀렉션 방식이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entrifugation based 시스템인 로제셉, 그리고 magnetic based인 이지셉 제품이 있고요. 이 두 제품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제 fresh blood 샘플을 사용하신다 하실 때는 로제셉을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frozen 샘플, RBC의 넘버가 낮은 샘플의 경우에는 이지셉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두 제품 다 이제 다 잘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 하실 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CTC의 서페이스 마커를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서페이스 마커를 알고 있다, 그리고 로제셉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로제셉 안티 56 또는 안티 36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캔서 타입에 따라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몰셀 칼시노마 샘플, 즉 런캔서나 팬크레이틱 칼시노마 샘플을 이용하실 때는 안티 56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브레스트 캔서 샘플을 다루신다 하실 때는 CD36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지셉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선택하셨다, 그리고 셀피스 마커를 알고 있다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은 이지셉 다이렉트 CTC 인리치먼트 키트입니다. 다른 키트와는 다르게 저희가 CTC 인리치먼트 키트의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다시피 어떤 CD 마커를 제거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마커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CTC 마커가 뭔지 모른다, 모른다고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 만약에 로제셉의 경우에는 CD45 디플리션 칵테일, 그리고 이지셉의 경우에는 이지셉 휴먼 홀블러드 CD45 디플리션 키트를 사용을 해서 CD45를 발현하고 있는 셀, 림포사이트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셀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CTC를 아이솔레이션 하신 이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싱글셀 어널라이시스, 지네틱 어널라이시스, 이뮤노케미컬 어널라이시스, CTC 컬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T 컬처된 이런 CTC를 다시 마우스에 집어넣는 인젝션 하는 방식으로 튜머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저희 이지셉 제품이 사용된 몇 가지 논문 사례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CTC 아이솔레이션을 한 이후에 RNA 시퀀싱을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다이렉트 휴먼 CTC 인리치먼트 키트를 사용해서 멜라노마 샘플에서 멜라노마 바이오마커를 RNA 시퀀싱으로 분석하고자 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를 봤을 때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CTC 의 그 유맵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인 셀라인이나 벌크로 분석하셨을 때보다 시그니피컨트하게 나뉘는 투 파퓰레이션을 이 약간 핑크색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분석은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로 나눠봤을 때도 투 파퓰레이션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내 이질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키트를 사용하셨을 때 효과적으로 CTC를 분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싱글 RNA 시퀀싱 까지 분석을 함으로써 이질성 탐지까지 가능한 플랫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CD45 디플리션 키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저희 이지셉 제품의 큰 장점인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인 로보셉을 사용을 해서 CD45 디플리션을 진행을 하고 다양한 RNA 마커 어널라이시스, 드러그 트리트먼트 컴패리즌, 지노그래프트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쪽에서 보시는 그림에 CD45 디플리션 하기 전 그리고 후 프리 로그셉, 포스트 로그셉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에피멧 스테이닝으로 봤을 때 퓨리티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CSC와 에피캠 파티브 셀렉션을 진행을 하면 CSC, 캔서 스템셀과 같은 정보를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D45 디플리션 키트를 사용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ALDH1과 같은 CSC 마커의 디텍션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된 CTC를 컬처를 진행을 했는데요. 컬처 이후 14일째까지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멤모스피어 형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형성된 멤모스피어가 단순히 이제 셀들에 뭉쳐진 게 아니라 캔서와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커 스테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EMT와 관련된 비멘틴 익스프레션 또한 측정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셀 뭉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프라임드 튜머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던 여러 가지 약물을 컬처된 CTC에 처리를 함으로써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탁솔이나 독소르비신, 그 프라이머 튜머셀에서 효과가 있었던 탁솔이나 독소르비신에 의해서는 CTC 컬처된 멤모스피어 또한 에포토시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헐셉신과 같이 프라이머리 셀에 효과가 없었던 드러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포토시스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컬처된 CTC를 마우스에 인젝션을 하고 실제 튜머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튜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지셋 디플리션 키트를 사용을 해서 로보셋을 사용을 해서 그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으로 아이솔레이션 하셨을 때도 정확히 그 CTC가 분리될 수 있고 또한 컬처 또한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스트 캔서나 멜라노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캔서 타입에서도 CTC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논문을 가져왔고요. 브레스트 캔서, 서비스 캔서, 콜론 캔서, 게스트릭 캔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에서 CTC를 추출을 했을 때 넘버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양한 CTC가 추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TC에 대해서 튜머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액체 생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보인 엑소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엑소좀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마커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 논문의 퍼블리케이션 수를 보시면 이제 연도가 지남에 따라 쭉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하는 만한 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이 엑소점을 액체 생검으로 사용하는 그 논문 퍼블리케이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 중에 하나인 이 엑소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엑소좀은 스몰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 즉 사이즈가 30에서 15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을 의미를 합니다. 이 엑소좀 안에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엑소좀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카디오베지큘러 디지즈, 온콜로지, 그리고 프레그넌시 디스오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엑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울트라센트리피게이션 시스템이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센트리피게이션을 포함해서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side exclusion chromatography, ultrafiltration, precipitation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EV들이나 다른 데브리스가 가지는 density 차이를 이용해서 EV를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affinity isolation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이 엑소좀에 발현되고 있는 마커를 이용해서 엑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그 엑소좀만 분리해내기 때문에 퓨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센트리피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울트라센트리퓨게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엑소좀을 분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분리된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울트라센트리퓨게이션과 저희 엑소좀 분리 키트의 결과 그 마커 익스프레션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훨씬 더 클리어한 밴드를 이지셋 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CD9, CD63, CD81과 같은 특정 마커를 발현하는 엑소존만을 분리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 그 시럼에서도 분리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헬시한 샘플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로 얻은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에게서 얻은 시럼에서 엑소좀을 분리한 이후에 엑소좀 마커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알부민 익스프레션은 상당히 낮아져 있고 CD63, CD9, 81의 익스프레션은 훨씬 높아져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사용하시면 마커 베이스드 된 EV를 쉽게 셀렉션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액체 생검에서 중요했던 CTC 그리고 EV에 대해서 특히 엑소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러한 캔서의 리크루트먼트, 종양 미세 환경을 형성했던 면역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역세포 중에서도 오늘은 마크로페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크로페이지가 가지는 흥미로운 점은 M1, M2 타입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개가 다른 상반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크로페이지의 형성부터 보시면 마크로페이지는 본메로우에 있는 헤마토포이릭 스템셀로부터 출발을 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고 본메로우에서 모노사이트까지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노사이트들은 페리페럴 블러드를 따라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티슈에서 모노사이트의 마크로페이지로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에서 마크로페이지는 M1 타입 또는 M2 타입으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요. 두 개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M1 마크로파이지의 경우에는 프로 인플라메토리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인듀스드 된다고 알려져 있고 미생물 또는 종양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티뮬레토리 모레큘인 CD80, 86의 발현으로 안티젠 프리젠팅 액티비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1의 주요 마커는 80 포지티브, 86 포지티브, CD206 로우, 209 로우 파퓰레이션을 이제 M1 파퓰레이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M2의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서브타입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이 M2 파퓰레이션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은 인플라메이션을 서프레션하는 역할, 호메오스테틱 펑션, 그리고 운드 리페어, 그리고 에이포프토시스나 데브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M2 알파의 경우에는 마커로 AD 네거티브, 86 네거티브, CD206 하이, 29 포지티브 파퓰레이션을 M2 알파 파퓰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크로페이지는 캔서에서도 듀얼한 양쪽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마크로페이지에 주목을 한 이유는 이런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크로페이지, 튜머의 리크루트먼트된 마크로페이지의 경우 거의 튜머 토탈 매스에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세포 타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TAM의 넘버가 덴시티가 높아질수록 특히 그 M2 타입이 그 튜머가 형성된 곳에 많아질수록 좋지 않은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AM의 두 가지 성질을 살펴보면 이제 M1 like TAM의 경우에는 이뮨 액티베이션, 파고사이트, 에이포프토시스, 티슈 데미지, 그리고 매추레이션, APC의 매추레이션과 연관성이 보고가 된 바 있고 M2 like TAM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팩터를 이용한 혈관 생성, 그리고 EMT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이뮨 서프레이션, 티슈 리모델링 메타스테시스, 그리고 튜머 그로스 팩터들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논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논문에서 저희 이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이 사용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EMT와 관련된 TAM 연구입니다. EMT에 대해서 다시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EMT는 튜머 조직에 있던 그 에피셀리얼 성격을 띠던 튜머 셀이 이제 이 에피셀리얼
성격을 잃으면서 모빌리티를 이동성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메센키말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TME 과정과 마크로페이지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 논문에서는 EMT의 과정에서 이제 GM-CSF와 같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이런 GM-CSF 사이토카인은 M2 타입의 마크로페이지의 분화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M2 타입의 마크로페이지는 다시 CCL18과 같은 키모카인의 시크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EMT를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다양한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데이터를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모델을 사용을 했고 브레스트 캔서 셀, 특히 이제 에피셀리얼 셀 타입 또는 메센키말 타입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컬처를 브레스트 캔서를 컬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시크리션된 미디아를 모노사이트 컬처 미디아에 섞어서 컬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가 어떻게 마크로페이지로 디퍼런시에이션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메센키말 타입의 셀에서 나온 미디어과 같이 컬처를 했을 때는 세포의 몰폴로지가 길쭉하게 M2 타입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커인 CD206 HLA-DR 마커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M2 타입의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셀들은 CCL18, CCL17, CCL22 그리고 IL-10과 같은 종양 촉진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러한 M2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토카인이 분비됐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GM-CSF이다라고 밝혔는데요. GM-CSF를 처리를 했을 때 아까 종양 촉진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동시에 M2-like 파퓰레이션의 증가 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GM-CSF, 안티 GM-CSF를 처리를 하면 이러한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들은 상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가 형성됨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브레스트 캔서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캔서 모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EMT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에피셀리얼 셀들이 모빌리티를 얻게 되고 인베이시브니스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사이토카인, TGF-베타, IL-6, TNF-알파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로스 팩터들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모노사이트가 M2 타입 성격의 이뮤노 서프레시브 마크로페이지로 분화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촉진된 M2는 다양한 키모카인, CCL2, CCL5, CSF1과 같은 키모카인의 발현으로 이러한 EMT의 트랜지션을 액티베이션을 더 높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전이를 높이게 되고 튜머 그로스나 스프레드를 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튜머가 마크로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논문 관련된 연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마크로페이지는 M1으로도 분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극성 전환 가능성은 우리가 종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환경 조성을 할 때 마크로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한 논문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SHP2 이니비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M2 디퍼런시에이션을 막고 M1 디퍼런시에이션을 더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뮤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PDL1 그리고 CTLA4와 함께 SHP2 이니비터인 RMC4550를 같이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콜론 칼시노마를 이용해서 마우스에서 종양을 유도를 한 이후에 이러한 드러그를 처리를 하고 마크로페이지의 디퍼런시에이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M1의 디퍼런시에이션 SHP2 이니비터에 의해서 M1 디퍼런시에이션은 늘어나고 M2 디퍼런시에이션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셀 레벨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모노사이트를 분리를 해서 직접 이 드러그를 처리를 한 이후에 M1, M2 셀들의 프로리퍼레이션 그리고 캐스페이지 3, 7의 액티베이션을 각각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M2의 폴라라이제이션이 감소를 하고 M2의 캐스페이지 1, 3, 7의 액티베이션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모노사이트를 아이솔레이션해서 우리가 개체 수준에서 봤던 현상을 셀 수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액체 생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CTC 그리고 엑소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종양이 형성됐을 때 리크루트먼트 되는 TAM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실 때 정밀하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세포만 얻으실 수 있는 키트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BMS에서 스템셀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장철훈이라고 합니다. 스템셀 안나레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던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CTC 관련된 스템셀 제품들을 간략히 오버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한 정보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은 저희 BMS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톡시 T셀과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마커들과 다양한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셀 아이솔레이션 하는 제품이고, 로제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프랩이라든지 샘메이트라는 저희 스템셀 제품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CTC를 분리하는 제품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제품에서 다이렉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제품들은 홀 블러드 또는 버피코트에서 곧바로 CTC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CTC 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얻을 수 있는 세포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로스를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키트를 통해서 홀 블러드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CTC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다이렉트 휴먼 CTC 인리치먼트 키트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00ml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다이렉트라고 붙어 있는 제품들은 홀 블러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로제셉도 바로 홀 블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커에 따라서 CD56에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CD36에 쓸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EV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이지셉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용량으로는 20ml로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유린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바이오 플루이드를 해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용량은 20ml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 타입 같은 경우는 CD63, CD9, CD81, 그리고 PE, SEC 같은 경우 등 이제 CD 마커에 따라서 다양한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들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제셉과는 다르게 이지셉 같은 경우에는 자석,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자성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그네틱 비드를 당길 수 있는 자석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마그넷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5ml짜리 튜브가 들어가는 것부터 14ml짜리 튜브, 50ml 코니컬 튜브 타입, 그리고 T75 플라스틱을 쓸 수 있는 대용 EG250 대용량 타입, 5ml 튜브 8개 또는 14ml 튜브 8개를 쓸 수 있는 EG8 제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96회 플레이트에 장착해서 스크린 타입으로 쓸 수 있는 EG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총 6가지 타입으로 있고, 그 이외에도 누클릭 애시드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마그넷도 새롭게 출시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셉 키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그넷을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CTC 셀을 분리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마크로파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지셉 마크로파지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모노사이트를 분리하신 뒤에 마크로파지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가 준비되셨다면 이뮤노컬트 마크로파지 미디엄을 이용해서 6일 또는
8일 만에 원하는 M1 또는 M2 마크로파지를 분할하셔서 실험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컴플리먼트 키트가 아니고 미디어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께서 M1 또는 M2로 분할을 원하시고자 하는 세포를 타입에 따라서 MCSF를 추가하셔서 또는 M1이 원하실 경우는 LPS나 또는 인터페론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M2A로 가시고자 할 경우에는 IL4를 추가하셔가지고 원하는 마크로파지로 분할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일 또는 8일 스케줄로 원하시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켄드 프리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데이 0에 있는 동글동글한 모노사이트 형태였던 세포들이 데이 6가 그리고 데이 8이라고 M1, M2로 마크로파지로 분화함으로써 실제 모양이 크게 변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M1 마크로파지는 굉장히 길쭉길쭉 찢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M2A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하지만 약간 삐죽삐죽한 가시가 나와 있는 형태를 실제 현배경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만 준비되어 있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마크로파지를 분할시켜서 실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분할시키는 것보다 바로 마크로파지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텝 키트를 이용해서 마크로파지 아이솔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럼 세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실험할 수 있는 그 셀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스템셀에서도 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셀 자회사인 카멘타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PBMC부터 마크로파지 등 아니면 원하는 질병 모델이 있으시면 그 질병에 맞는 세포들도 커스터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즌 형태도 아닌 그 프레시한 형태의 냉장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시 6구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미국에서 체열해서 곧바로 한국에 보내면 수요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연구자분께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BMS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된 세포들을 바로 실험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세포의 양이 많거나 실제 실험을 바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반드시 셀을 얼리는 크라이오 과정이 필요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가능하시면 FBS 동물류의 성분이 섞이지 않는 크라이오 미디어를 사용하실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크라이오스토어 CS10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템셀에서 판매되는 세포들을 동결해서 판매될 때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USA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실제 저희 그 많은 종류의 임상 시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반드시 사람의 세포들을 사용하실 때는 크라이오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세포들을 얼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CTC 관련된 소개 그리고 제품 관련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조금 정보가 적었던 점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